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신승배우님과 이종범 작가님께서 무대에 서주셨습니다. 대단한데요. 자리에 앉아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두 분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가까스로 맡은 신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린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가까이에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고요. 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 많이 생각해 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분씩 우리 신승호 배우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은 작품 촬영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 쉬고 있는데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예능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개봉을 앞둔 작품들에 대한 준비도 잘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홍보대사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종범 작가님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저 웹툰 작가들은 뭐 연재 안 하고 있을 때는 거의 항상 차기작을 준비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제 작품 연재를 안 하고 요즘에 그 웹툰 프로듀싱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 혼자서 그리기는 어려운 너무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프로듀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주변의 웹툰 작가들이 다들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작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와의 투샷이거든요. 어지간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되게 뵙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자, 작가님 그럼 최근에 다방면에서도 작가님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작품 연재가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 꾸려서 또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도 많이 등장을 하시면서 웹툰 산업과 시장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신인 작가 때 제가 웹툰 작가 데뷔했을 때가 한국 웹툰 처음 시작했을 때쯤이에요. 2004년, 5년 막 이러니까 아예 완전 1세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볼 데도 없고요. 선배가 없어요. 선배가 없으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뚝배기를 깨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제 학생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흐르면 좀 더 편해져야 정상이니까 먼저 해봤던 사람들이 좀 도울 게 없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파이프라인도 만들어보고 교육기관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후배 양성과 또 K-웹툰 발전을 위해 그렇죠. 애쓰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승호 배우께서는 또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의 홍보대사가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말씀 전해주시죠. 우선은 홍보대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첫 이후로 또 홍보대사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홍보대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웹툰을 또 좋아하는 배우로서 그리고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서 열심히 잘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승호 배우님께서는 웹툰과도 참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봤던 작품에서도 굉장히 웹툰 기반 작품이 많았습니다. 하셨던 작품 중에 상당수가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또 제작된 드라마, 영화였죠.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2018년도에 제가 웹드라마 18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드라마 방영 이후에 18이라는 작품이 웹툰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 이후로 좋아하면 올리는 조알람이라는 작품과 계약우정 그리고 DP, 약한 영웅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부활남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선이 굵은 또 강한 이미지의 역을 주로 맡으셨는데 혹시 극중 맡았던 캐릭터들 중에서 자신과 좀 비슷하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캐릭터들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외적으로 좀 많이 닮아 있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꼽을 수가 그 어떤 경우의 수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에 물론 웹소설 원작이지만 네. 웹툰으로도 나왔으니까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가장 닮아 있고 이유는 계열구정의 허돈혁 그리고 DP의 황장수 약한 영웅의 이제 석대라는 인물은 이제 예. 사실은 범죄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닮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닮아서도 안 되고 이현성으로서 지구를 잘 열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습니다. 지구를 잘 지켜주실 우리 신승우 배우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작가님, 혹시 작가님의 작품인 닥터 프로스트에서 그 캐릭터들 중에 우리 신승우 배우가 연기했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했던 캐릭터 혹시 있으실까요? 진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웹툰 작가들끼리는 누구 작품이 영상화가 되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친하면 부러워하고 안 친하면 질투하죠. 근데 제 주변에 되게 친한 작가들께 영상화 될 때 말아 나오셨거든요. 되게 놀랐어요. 일부러 웹툰을 엄청 좋아하시거나 왜 웹툰 원작이 많이 나오시지 그랬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연재를 할 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작가들이 이미지 캐스팅을 하거든요. 어떤 배우를 상상하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작품에서 주인공의 동생이 천진환이라고 천진환 그 형사거든요. 네. 그 천재 심리학자의 동생인데 형사가 돼요. 그 빌런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나서 형은 심리학자로 가지만 동생은 이제 강력계에서 광수대로 가는 육체파 형사가 되는데 보시면 아마 외모부터 되게 배우님은 비슷해요. 우리 모두 잘 기억해뒀다가 혹시나 네. 또 다음에 뭐 시즌이 나온다거나 리메이크가 됐을 때 천진환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딱 뵙자마자 그 만화가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보자마자 등신대가 나오거든요. 저 사람이 몇 등신이구나, 비율이 어떻구나, 실루엣으로 딱 보여지는데 딱 보는데 너무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실루엣인데 허리가 왜 저기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높은 데 있고 막. 그래서 진짜 만화 같은 실루엣이구나. 그럼 천진한 약간 강력계 형사 달려 뛰고 가죽 자켓에 진 입고. 오늘 네. 모습을 너무-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우리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천진환. 예. 마침 형사를 아직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해보니까 뭐 건달 형사를 많이 했다고들 생각을 해주시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네. 항상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아, 광수대 에이스로 딱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 팬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승우 배우님 아까 말씀하신 역할들이 닮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또 악역 소화도 완벽하게 해내셨잖아요. 자, 오해를 받은 적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BPM, 황장수 같은 역할은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오해를 받았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물론 오해죠. 오해인데 뭐 이게 진짜로 와서 진지하게 막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닌데 제가 가족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에 갔는데 이제 어떤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셨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시고서 이렇게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강하게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체격이 있다 보니까 보통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때리시면 그냥 이렇게 뭐 맞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살짝 밀려 나갈 정도로 여성분이 네. 네네. 여학생이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뭐 제 친한 주인공 우리 동료 네. 배우분이신데 그만 괴롭히라고. 음. 죄송합니다. 실제로 사과를 하셨던. 네, 뭐 사과해야죠. 어떻게 왜 때립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자, 이렇게 신승우 배우님이 출연했던 작품
작품의 50%가 웹툰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 그것도 놀랍지만 또 그만큼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미디어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 웹툰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때는 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2004년도에 아마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이 4년 5년 요때 생겼는데 그때는 네이버 웹툰 작품 수가 7개였거든요. 요일 웹툰 하루에 하나씩. 네. 지금은 400개예요. 그렇게 확 늘어난 게 한 2010년, 11년 그때 제가 연재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웹툰을 많이 보기 시작하고 그때쯤이죠. 왜냐면은 영화나 드라마는 망하면 많은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근데 웹툰은 망하면 한 명만 슬퍼하면 되거든요. 한 명만 슬퍼해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는 매체라서 다른 데서는 안 했을 법한 소재 막 던졌어요. 저희는 다른 데서 하기 겁내하는 소재나 장르 이런 것도 저희는 그냥 그려버리고 독자가 좋아하면 다행이다, 싫어하면 혼자 슬퍼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웹툰은 못 보던 게 많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2010년 이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웹툰 산업, K-웹툰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신승우 배우님께서 재미있게 보셨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계약고정이라는 웹툰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물론 작품으로서 먼저 접했지만 제가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작품 중에 출연한 작품들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덜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계약고정이라는 작품에 굉장히 빠져들어서 봤고 그 중에 인물들의 그 서사나 그리고 이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좀 흥미진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작가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지금처럼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원동력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럼- 사실 왜냐면 저희 때는 웹툰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 달에 25만 원을 받고 시작했던 시절이니까 지금같이 될 거란 상상을 잘 안 하긴 했거든요. 아니 한참 뒤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라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웹툰을 영상화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는 뭐 DP도 엄청 잘 나왔지만 무빙도 잘 나왔고 미생 잘 나왔고 내부자도 잘 나왔고 이거 만드신 분들 공통점이 원작의 굉장한 팬들이 만드신 거거든요. 감독님의 팬이세요. 근데 그렇게 잘 나오는 작품들의 비결은 그 앞에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던 거잖아요. 제가 그 시행착오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화가 됐는데 독자들이 약간 슬퍼하고 없던 걸로 하지 않을래 우리? 이런 작품들이 앞에 막 깔려 있어요. 그런 종류의 어떤 앞서 갔던 시행착오들이 많이 쌓여 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래서 강풀 형님, 윤태호 형님 만나면 다 내 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먼저 죽었던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잘 되는 거야. 작가님, 그래도 닥터 프로스트라는 드라마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쵸, 다들 또, 그쵸. 네, 많은 애정을 받고 계셨는데, 자, 이렇게 K-웹툰 또 작가님의 노고 그리고 우리 신승호 배우님 멋진 출연들 덕분에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자, 그러면 신승호 배우님은 기억 속에 웹툰이란 콘텐츠를 처음 알게 된 작품 혹시 있었을까요? 웹툰을 처음 접한 건 제가 학창 시절이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있었어요. 미생이라는 작품이 저는 사실 드라마로 처음 접했다가 이게 웹툰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명작이 탄생을 하고 저는 웹툰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웹툰으로서 이미 명작이었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화돼서 명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작품의 원작을 찾아보다가
웹툰이었네 이러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미생을 접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저 역시 미생 또 너무 재밌게 봤었고 웹툰이랑 콘텐츠가 가진 힘을 정말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미생은 드라마를 넘어서 이제 뮤지컬 공연으로도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공연화된 K-웹툰 어떤 느낌일까요? 작가님 혹시 생각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공연화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연기를 하시거나 연출을 하시는 지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공연을 스테이지 위에서 한다는 건 너무 많은 종류의 제약을 기꺼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출로 속일 수도 없고 편집으로 붙일 수도 없고 효과를 더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작의 이야기란 캐릭터가 되게 튼튼하고 좋은 작품인 경우에만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당연히 작품들 중에서 이제 연극 무대나 뮤지컬까지 가는 게 나왔다는 것은 웹툰 중에서 코어가 엄청 단단하고 좋은 이야기이고 살아있는 인물들이 있는 작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되게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봐요. 보통 뭐가 끝까지 가고 나면 마지막에 연극 뮤지컬로 간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될 때가 됐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닥터 프로스트도 뮤지컬화 된다면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네. 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 네. 근데 왜냐면 심리학물이고 추리물이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안이 왔었어요. 네네. 그 난타를 만들어줬던 그 송승환님께서 한 권을 사가셨는데 네.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다가 아직은 시기상정보 같다. 약간 이렇게 메디컬, 심리학, 심리극, 추리물을 뮤지컬로 만들기에는 한국의 뮤지컬 풀이 너무 좁은 것 같다라고 네. 1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 신승호 배우님은 뮤지컬 작품화 된다면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 중에 혹시 이 뮤지컬 나 해보고 싶어 이런 작품 있으실까요? 사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황혼? 네, 이거는 사실 웹툰 원작은 아니지만 네네. 근데 이게 앞서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날아다니고 막 에너지파 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해를 품은 달도 뮤지컬로 또 제작이 됐었는데 또 K 뮤지컬 또 K 콘텐츠를 알릴 수 있다면 환혼 같은 우리 한복이 많이 등장한 작품 또 그런 판타지물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작가님 그럼 웹툰의 가장 큰 변신은 바로 영상화인 것 같은데요. 웹툰 작가님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 작품인 닥터 프로스트가 드라마로 처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기분 또는 우려되는 점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은 이태원 클라스 광진 작가님이나 무빙의 강풀 형님이나 원작을 그리신 분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각본을 쓰세요. 근데 그 이유는 원작을 사서 만들어 봤더니 원작자가 참여를 안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원작이 연재되는 도중에 영상화가 돼야만 했어요. 그게 방송계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왜냐면 독자들이 계속 보고 있을 때 드라마가 나와줘야 그 독자들 팬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저희 연재 중이니까 저희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따로 팀이 영상화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것이 따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문제가 많을 때였어요. 근데 살인자 이응 난감 같은 경우는 완결하고 10년 뒤에 영화가 나왔지만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런 게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권료라는 게 돈이 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진짜 없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거 받고선 그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걸로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 제가 보기엔 영상화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작품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우리 신승호 배우님께 또 질문 드려요. 지금까지 웹툰 원작 드라마 중에서 이 캐릭터는 나와 너무 닮았는데 내가 맡고 싶었다 또는 이어 탐나더라 했던 배역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제가 그런 걸 그러니까 싸우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많이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터디 그룹에 제 이제 친구 황민현 씨가 연기했던 인물인데 뭐 이미 그거는 황민현이가 했으니까 네. 물건을 봤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하고 싶었었던 작품의 캐릭터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연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덕에 지금 또 홍보대사로 함께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의미 있는 네.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 입장에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웹툰 원작의 작품에 캐스팅이 되신다면 또 되셨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캐릭터를 연구하시나요? 사실 웹툰 이제 콘티처럼 나와 있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으실 텐데 신승우 배우께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첫째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그 웹툰 속에 있는 그 캐릭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눈으로 보고 뭔가 듣고 제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흡수가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배우로서 장점일 수 있겠지만 또 너무 1차원적으로 그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성향의 연기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적당히 닮아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제 개인적인 고집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작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웹툰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참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되도록 보지 않는다. 네 어느 정도의 네. 힌트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이 캐릭터에게서 한테서 느껴지는 이미지나 분위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딱 적절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웹툰의 팬분들이 요즘 또 많다 보니까 이 캐릭터와 너무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게 흘러갈 때 혹시나 반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